예, 안녕하세요. 이현종입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 관계 법규에 관련된 이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방 관계 법령에서는 우리 총 소방시설 관리사에서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총 5개의 법령이 나온다. 그죠? 첫 번째, 소방 기본법이 나오고요. 두 번째,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예, 그걸 줄여서, 너무 기니까 줄여서 시설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방공사업법. 예, 소방시설의 공사업법. 그리고 마지막에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요 5개 나오죠. 예. 7기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에 관한 안전관리 관련 법령 특별법도 나온다라는 거 초지복이라고 하죠. 예. 실기에서는 초지복이 나오는데 필기에서는 초지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5개만 하면 된다고요. 자, 우리 5가지 법령 중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법률이라는 게 나오고 법 체계를 보면, 그죠? 법률이 있고요. 법률 위에는 뭐가 있죠? 헌법이 있죠. 네. 자, 법률 밑에는 우리가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명령 밑에는 시도조례, 조례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조례 다음에 규칙이 있고요. 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요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이라는 것은 누가 제정을 한다? 국회의원들이 입법해서 과반수 이상 되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소방 기본법. 법령, 그냥 법이라는 게 딱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더 구체화시킨 게 뭐죠? 령이죠, 령. 시행령이라고 하죠, 시행령. 예. 시행령이 나오는데 그거는 명령이다.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산하 행정부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이 법에 대한 거를 더 구체화시켜서 만든 게 소방기본법. 예를 들어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그죠? 예. 그래서 이 시행령을 더 구체화시킨 게 뭐 행정안전부 각 부처 장관들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은 행정안전부령이죠. 행정안전부 내에 속해 있는 거죠. 소방청이라는 게.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시행 규칙이라는 법령이 있다. 예,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총 5개의 법령이 있는데, 총 5개의 법률이 있는데 5개의 또 똑같이 시행령이 있고요. 또 5개의 시행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 법령, 우리가 봐야 될 법령이 몇 개다? 5개에 다 3개씩 있으니까 법, 시행령, 시행 규칙 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주게 되면 15개의 법 체계를 우리가 다 읽어보고 중요한 거 뽑아서 읽어보고 암기할 거, 실기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뽑아가지고 정리하고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소방 관계 법령에서도 실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있다고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실기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쫙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자, 뭐 법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기본법, 그 다음에 시설법, 공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안전관리 관련 특별법, 이런 5가지만 알면 된다. 그죠?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 총 15개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소방과 관련된 이 법령을 우리가 뭐 기본법을
제1분법, 4분법이라고 하죠. 예, 4분법이라고 해서 1분법이 소방기본법, 2분법이 시설법, 3분법이 안전관리, 위험물 안전관리, 4분법이 3분법이 공사법, 4분법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바뀌었죠. 대구 지하철 그 화재 사건 이후로 4분법, 소방 4분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세 개를 다 요약을 해서 책에는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게 요약이 되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법령을 공부할 때에는 꼭 인터넷이나 자료를 찾아서 싹 읽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뀐 법령 이런 거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바뀐 법령들 뭐 구글 같은 데에서 찾아가지고 법령을 찾아가지고 법령 써가지고 읽어보시면 최근에 바뀐 거는 연도가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최근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방기본법을 보게 되면 소방기본법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 예. 목적.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글로 쭉 나와 있는데 그 밖에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또는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게 목적이죠. 소방기본법이 만들어진 목적. 우리가 화재를 예방을 해야겠죠. 불이 안 나게 예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본다, 경계한다라는 거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재가 나면 진압도 해야 되고,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뭐 사상자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구조 구급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럼으로써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이죠. 공공의 안녕. 예. 자, 소방 기본법에만 공공의 안녕이 들어가요. 예. 뭐 다른 거 시설법, 공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는 공공의 안전으로 나오죠. 예. 예. 기본법만 안녕이라고요. 예. 이거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요게 작년 필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예. 계속 요 목적, 각 법령에 대한 목적이 한 번도 안 나왔다가 갑자기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이게. 예. 그래서 요것도 좀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방 공무원 시험에도 요 관계 법령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공무원 시험보다는 우리 관리사 시험이 더 쉽게 나온다. 예. 공무원 시험은 되게 어렵게 나와요. 구석구석. 예. 거의 다 암기해야 되는 수준까지 가는데 우리 필기에서는 좀 내용을 조금만 이해하고 중요한 거 찍어드리는 거 그거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요거 잘 보셔야 되고, 요 공공의 안녕이 틀리게 나온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항상 각 단어에 대한 정의가 쭉 나와요. 예, 정의가 나오는데, 이 정의 부분은 시설법하고 요 기본법에 나오는 정의를 꼭 알아두셔라. 알았죠? 예. 요 정의 관련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알았죠? 기본법에서. 예. 다음과 같이 소방기본법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고 여기서 문제를 내겠죠. 예. 자, 그래서 정의가 쭉쭉 나오는데 소방대상물이라고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소방대상물이란 뭐냐 하면 건축물, 차량,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물건을 우리는 소방대상물이라고 한다. 알았죠? 불을 꺼야 되는 대상. 전체적인 큰 범위죠.
당연히 건축물 우리가 불을 꺼야 될 대상이고요. 예. 항상 우리 기사 시험에 나왔던 게 뭡니까 이거? 선박이긴 선박인데 메어둔 밧줄로 메어둔 선박만 우리가 소방 대상물로 보고 메어두지 않은 것은 소방 대상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맨날 나왔잖아요, 시험. 그런데 관리사에서는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다음 중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이런 게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메어둔 것만 소방 대상물에 속한다라는 거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왜냐하면 역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역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 알았죠? 요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고요. 소방 대상물이다. 자, 관계 지역이라는 게 나오죠. 자,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를 우리는 관계 지역이라고 한다. 그 이웃 지역도 관계 지역. 그러니까 관계 지역 내에 소방 대상물들이 있는 거겠죠. 그죠? 이거를 크게 우리가 관계 지역. 그래서 관계 지역에는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이 필요한 지역을 얘기한다. 알았죠? 자, 관계인 중요하죠. 이거 옛날에는 진짜 한 90년대 그때 이제 기사시험 필기에 매일 나오는 거죠. 이거 다음 중 관계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안 나와요. 요새 이건 안 나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다. 소관점이라고 암기를 했죠. 자, 관계인이라는 거는 그 소방 대상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관계인이라고 해요. 알았죠? 관계인. 자,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소방본부장이라는 것은 누구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누구? 부서의 장. 부서의 장입니다. 부서의 장. 자, 특별시 서울특별시고요. 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특별자치시도 요거는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세종시. 우리 세종시 있잖아요.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어디예요? 제주도. 알았죠? 이렇게 하니까 쉽게 이해되시죠? 요거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요런 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얘기합니다. 원래 이제 소방과 관련된 최고참,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시청에 계시죠? 그래서 그 시청 산하에 각 부서가 있겠죠? 뭐 기획부, 재정부, 그죠? 뭐 토지와 관련된 부 뭐 다 있는데 그 부서가 우리가 소방본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각 시도지사, 시청에 이 소방본부의 장을 우리가 소방본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큰 지역이잖아요, 되게. 그죠? 큰 지역이잖아요. 도, 경기도. 근데 시, 군, 면, 읍 있잖아요. 이런 데의 부서의 장은 누구냐? 소방서장이다. 알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소방대는 누구냐?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호, 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체. 그죠? 이건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거 좀 중요하게 표시해 두시고요. 그리고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소방대가 아닌 것은 일단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보는 거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소방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분들 소방 공무원이라고 하죠. 자, 위무 소방원은 뭐냐면 군대를 대체해서 소방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군대 대체하는 거, 그죠?
그리고 위용 소방대원들은 누구냐면 뽑는 거예요. 뭐 불나면 평소에 일을 하다가 불 같은 거 나면 위용 소방대 출동 해가지고 불 끌어 다니는 사람들 돈 받고, 그죠? 그 사람들을 위용 소방대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소방대는 세 개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소방대장 중요합니다. 소방대장. 소방대장은 누구냐? 본부장, 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알았죠? 아니, 어느 곳에서 불이 딱 났어요. 그러면 각 소방서장, 뭐 본부장 다 출동을 했어요. 그러면 본부장과 서장이 있는데 누가 소방대장이냐? 계급이 높은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이 그 현장의 소방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뭐 과장님, 과장님이 출동했고 119 지휘 본부장이 출동을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소방대장이 되는 거예요? 계급이 높은 사람. 알았죠? 그분이 소방대장이 되는 겁니다.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 중 계급이 가장 높은 사람. 알았죠? 그래서 요 정의도 좀 잘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련된 법령이 나오는데, 자, 소방 업무라는 무엇이냐? 소방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 다 뽑아놨는데 업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소방 업무가 뭐냐? 시도지사의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조사하고 안전 교육하고 홍보, 화재, 뭐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의 구조, 구급 등의 업무 등을 한다. 그죠? 중요한 거 별표 요거. 지휘 감독.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서장의 지휘 감독권자는 누구다? 대빵이 누구냐? 시도지사다. 알았죠? 자, 책임도 시도지사가, 소방 업무에 관한 책임도 시도지사가 지고요. 당연히 무슨 일이 나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딱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소방 업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짓는다. 그리고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이다. 알았죠? 그리고 우리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 업무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알았죠? 누가?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걸 누구한테 토스하냐? 시도지사한테 토스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보면서 세부 계획을 세운다고요. 종합계획이 아니라 세부 계획을. 알았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세부 계획을 언제까지 실시를 하느냐? 12월 31일까지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알았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총지휘권자는 시도지사다라는 거, 소방 업무에 관련된 거.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종합상황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은 항상 누가 설치 운영을 하느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종합상황실을 설치 또는 운영을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청본서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이런 거 나오면 행정안전부령이 많이 나온다. 알았죠?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령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설치와 필요에 운영한 사항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요거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찾아보면 되겠죠.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 시행 규칙을 찾아보니까 종합사항실에 실장이 있는데 이 실장에 대한 업무가 쫙 나와 있어요. 어떤 업무를 하느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고 접수 줄쳐놓고요. 그죠? 신고 접수. 발생 신고 접수를 하는 거. 그게 종합상황 실장의 업무예요. 그리고 사고를 수습하는 거. 알았죠? 네,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하급기관,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을 지령하거나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뭐 지원 요청. 알았죠? 아, 우리 지원 좀 해달라. 네,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음 중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에 관련해서 틀린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온다고요. 네, 그때 뭐가 나오냐? 요게 나와요. 하급 소방기관이 아니라 이게 상급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이게 틀린 거죠. 그죠? 상급 소방기관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저거 표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급하고 동급 이상입니다. 알았죠? 자, 재난 상황에 전파하고 보고하는 거, 이 업무. 그 다음에 지휘 및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수습하거나 정보 수집 또는 제공을 하는 거.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 요거 디귿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나올 가망성이 높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암기는 할 필요 없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암기할 거는 딱 요거 나오죠. 종합사회 실장이 보고를 해야 될 사항, 보고해야 될 사항, 요런 게 발생이 되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시험 문제 무진장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 기사 때에는 항상 요거 두 개 많이 나왔어요. 요거 100억으로 많이 나왔다고요. 그죠? 네. 한번 볼게요. 사망자 5명 이상, 그 다음에 사상자 10명 이상. 네. 자, 사상자라는 거는 우리 사망자 플러스 다친 분들. 총합을 우리는 사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사망자분들은 다 아시죠? 네. 그리고 이재민은 100명, 재산 피해액 50억. 그죠? 네. 요게 100억으로 많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관리사 때는 조금 더 어렵게 요 밑에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실기에서는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이게. 그죠? 네. 필기에서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빠르게 중요한 것만 암기해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요거 정부 및 도정 공장이 많이 나오죠. 도정 공장이라는 건 쌀겨 벗겨내는 거. 우리 쌀 먹잖아요. 그 쌀이 하얀색 그 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벼에서 그 벼 껍질을 벗겨야지 하얀 쌀이 나오는 거죠. 그 벗겨주는데 그게 도정 공장이에요. 도정 공장. 알았죠? 네. 그리고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화재. 알았죠? 학교 관공서. 그 다음에 관광호텔. 관광호텔 불러도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층 이상인 건축물. 요게 밖에서 나올 수 있겠죠. 뭐 30층 이상인 건축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백화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주상 몇 배? 3,000배 이상인 위험물 제조소. 그리고 숙박시설인데 5층 이상이거나 객실 30일 이상인 곳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도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있는 종합병원. 알았죠? 이런 숫자 위주로 좀 봐주세요. 공장은 15,000. 그 다음에 화재 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예. 그리고 항구에 메어둔 총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 알았죠? 예. 예. 다중이용업소. 그 다음에 통제 단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한 재난 상황.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오죠? 언론에 보도된 재난 상황. 언론에 보도된. 알았죠? 그리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상황. 요게 소방서장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요. 알았죠? 청장입니다. 청장. 예. 그러니까 좀 다 보셔야 된다. 요거만 보면 안 된다고요. 이제 다 보셔야 돼요. 알았죠? 예. 필기에 나옵니다.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소방박물관하고
소방 체험관이죠. 예. 요거는 이 표만 잘 암기를 하시면 돼요. 소방 박물관이 있고, 예. 소방 체험관이 있다. 알았죠? 예. 이렇게 하고, 자, 설립은 누가 하냐? 이거 누가 짓느냐? 예. 설립은 누가 하냐? 소방 청장이 합니다. 뭘? 소방 박물관은 설립은 소방 청장이 하고, 소방 체험관은 시도지사가 한다. 알았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운영에 뭐 필요한 사항 있죠?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요런 거는, 자, 소방박물관의 설립에 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행정안전부령. 체험관은요, 시도조례. 알았죠? 요렇게 표를 그려서 암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리고 설립이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설립하는 거. 소방박물관은 누가 설립하느냐? 네. 소방청장이 한다. 그래서 박청채시, 박정채시 또는 박청시채. 시채 있죠? 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온다. 자, 소방력에 대한 기준. 소방력이라는 게 뭡니까? 소방력. 소방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우리는 소방력이라고 한다. 알았죠? 소방력.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우리가 소방력이라고 하는데, 이 소방력에 관련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시행 규칙에 나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더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을 하는 사람은 누구다? 시도지사다. 확충 나오면 시도지사. 알았죠? 네,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 표준화,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고요. 요거 시도지사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방력. 네. 소방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소방 장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나오는데, 네, 국고보조가 나오는데, 자, 국고보조, 그러니까 소방 장비 등을 내가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얼마큼 지원해 줄 거냐? 네, 그게 국고보조라는 거예요. 자, 국가는 소방 장비의 구입 등 시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한다고 했어요. 일부. 그러니까 소방 장비를 내가 시도지사예요. 내가 시장. 나 여기 소방 장비 좀 구해 주십시오. 나라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래 소방 장비 살 거야? 다 내가 돈 다 내줄게. 사. 이렇게 안 한다고요. 야, 내가 요만큼 보태줄게. 소방 장비 사라. 이런 겁니다. 일부만 보조를 해준다고요. 일부만. 알았죠? 이게 시험 문제 뭐로 나오겠어요? 전부로 나오겠죠. 전부. 일부입니다. 일부. 조금 보태준다라는 거죠. 자, 국가보조의 대상 사업 범위와 기분, 이런 보조율 몇 퍼센트 내가 보조해 줄게. 예. 그걸 누가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한다. 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시행령에 나와 있겠죠. 예. 그리고 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에 나와 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국고보조를 받아야 할 대상,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알았죠? 국고보조를 받아야 할 대상은 뭐가 있느냐? 크게 소방 활동 장비하고 설비, 구입 및 설치, 그 다음에 소방용, 관서용 청사를 건축할 때 국고보조 대상이 된다. 알았죠? 네. 청사 요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활동 장비하고 그 설비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요 네 가지.
소방 자동차, 소방 헬리콥터, 소방청. 소방정이라는 거는 소방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 우리 강가 막 이렇게 다니는 배 있잖아요. 배. 예. 소방정이라는 건 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소방 전용 통신 설비하고 전산 설비. 예. 이것도 국고보조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밖에 방화복 등 생활활동에 필요한 소방 장비 등 있죠. 예. 이게 국고보조 대상이 들어간다. 그리고 청사도 들어간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소방이의 소방 복장 있잖아요. 우리 정복, 우리 소방 공무원분들 정복 입잖아요. 정복은 국고보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사비로 사야 된다라는 거죠. 예. 국가로 해주면 딱 좋을 텐데. 자,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가격을 매기는데, 국내 조달품은 정부 고시 가격, 수입품은 해외 시장 가격. 알았죠? 예. 그리고 해외 시장 가격하고 정부 고시 가격이 없다. 예. 없는 부품일 경우는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평균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국고보조 산정 가격을 매긴다라는 거죠. 예. 이것도 보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예. 다음 중 국가 보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크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오죠. 우리는 이제 관리사니까 시설에 대한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죠? 특히 소방 용수 시설, 그 다음에 비상 소화 장치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자, 소화 용수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라고 나왔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상 소화 장치의 설치도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가 하죠. 예. 예. 특히 비상 소화 장치 중요합니다. 비상 소화 장치. 예. 그러면 소방 용수 시설은 뭐하고 구분을 해야 되느냐? 우리 화재 안전 기준 있죠? 예. 이거 다 했던 건데, 소방 용수 시설은 어디에 나온다? 소방 기본법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누가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하느냐? 시도지사가 한다. 그죠? 요거랑 비교를 해야 될 게 뭡니까? 소화 용수 시설이죠.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다?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다. 크게 네 번째잖아요. 그죠? 화안기, 화안기라고 적게요. 네. 그래서 소화용수시설, 우리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그 다음에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180m 이내에 75mm 수도 배관이 없어서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화수조나 저수조를 설치를 한다. 그 설치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화안기에서 나와 있는 거고, 이 소화용수 시설은 누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해요? 관계인.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한다고요. 관계인 뭐라고 했어요? 소관점, 소유자, 점유자, 그 다음에 관리자. 그거 관계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가 설치를 하느냐? 소방 용수 시설은 어디다 설치하느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수평거리 얼마? 100m마다 설치를 하고요. 기타, 요거 아닌 다른 장소, 기타 장소에 있어서는 수평거리 얼마? 140m마다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뭐를?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알았죠? 그거를 소화용수시설이라고 해요. 소화용수시설 뭐라고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공적인 거다. 공적인 거. 알았죠? 그리고 소화용수시설은 사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관계인이 설치 유지를 하니까. 그래서 소화용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연면적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가스시설 저장하는 용량이 100톤 이상인 것. 알았죠? 요런 데에다가 소화용수시설 설치한다고요. 소화용수시설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또는 소화수조, 저수조.
얘네는 소화전, 급수탑, 그 다음에 저수조. 예.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비상소화장치도 설치를 하는데 시도지사가 합니다. 근데 비상소화장치는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소방자동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 그 다음에 화재경계지구라고 있거든요. 화재경계지구는 화재가 발생될 위험이 높은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비상소화장치를 딱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비상소화장치라는 건 뭐냐 하면 소화전에다가 호스 꼽은 다음에 관창 꼽은 다음에 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비상소화장치다. 알았죠? 예. 별거 없죠. 예. 그 다음에 이 수도법에 의해서 일반 수도업자가 관할 소방장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에 소화전을 설치하며 그 설치 사실을 누구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 소방서장에 대해 통보하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알았죠? 누가? 일반 수도업자가. 그러니까 일반 수도를 관리하는 업자가 설치 운영을 하려면 통보해야 된다고요. 통지하고. 알았죠? 네. 그리고 설치 기준은 어디 나와 있다? 비상소화제 설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부령이니까 설치 기준은. 알았죠? 그래서 시행규칙을 딱 봤더니 설치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시행규칙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자, 설치 대상은 우리 소화용수 설비는 소화전 3개요. 급수탑, 저수조 이렇게 3개가 됩니다. 알았죠? 어디다 설치를 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수평거리가 100m예요. 수평거리 100m. 그 밖에는 수평거리 140m. 알았죠? 자, 소화전은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일단 상수도하고 무조건 연결해서 무한수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하식으로 했으면 맨홀 뚜껑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여기다 지하식 소화전이 있어요. 지하식 소화전이. 그러면 여기다가 맨홀 뚜껑을 이렇게 덮어 놓죠. 예. 그리고 맨홀 뚜껑 옆에는 이렇게 노란색 띠로 요게 지하식 소화전이 있다라는 걸 맨홀 뚜껑을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다가 표기를 해놨고 그 소화전이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15cm 요 폭이 몇 cm야? 15cm인 노란색 페인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칠한다고요. 노란색 페인트를. 알았죠? 그러면 맨홀 뚜껑에 노란색 띠로 이렇게 표시된 거는 지하식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지상식 소화전은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죠? 이렇게. 이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게 지하식, 이게 지상식 소화전입니다. 알았죠? 네. 자, 지상식 소화전은 항상 똑같이 여기에 제수변이 있고요. 75mm 상수도 배관에 100mm짜리 소화전 연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방 호스와 연결하여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mm. 요거 65mm를 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급수탑을 설치를 하는데 급수탑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를 설치를 하는데 1.5에서 1.7m 이하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급수탑이라는 건 뭐냐면 가끔씩 여러분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빨간색 관으로 된 거 요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에 밸브 하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이 밸브의 높이가 얼마큼이요?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1.5에서 1.7이다. 알았죠? 특이하죠? 요런 기준은 없는데 1.5에서 1.7이에요. 약간 높죠? 네. 왜 1.5에서 1.7일까요? 어린이들이 이거 장난으로 이거 밸브 열면 큰일 나잖아요. 애들 못 열게 해서 애들이 이거 못 열게 밸브 못 열게 하기 위해서 좀 높은 곳에 올려준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소방 자동차가 와가지고 와서 급수탑 열어가지고 물 받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급수탑이 설치되어 있다는 표지를 해야겠죠? 우리 이거 이런 표지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동그란 거 2개 이렇게 있고 여기 소화전 또는 급수탑, 예? 그렇게 표기한 게 이런 표지가 딱 붙어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요 겉 밖에는 무슨 색깔? 밖에는 파란색 띠에다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기한 표지가 있을 거라고요. 여기에 소화전 적혀 있고 여기 주차 금지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소화전은 흰색, 주차 금지는 무슨 색? 노란색으로 한다. 알았죠? 그리고 요 높이는 100cm, 즉 1m 높이에 설치를 한다. 그리고 이 바깥 큰 원의 지름은 60, 안쪽에 있는 작은 원은 35. 알았죠? 35cm로 한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식으로 했을 때는 맨홀 뚜껑을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 맨홀 뚜껑의 폭은 얼마다? 648mm. 그리고 노란색 폭은 노란색 페인트 칠한다고 했죠. 지하식인 경우에 그 페인트 폭은 15cm. 알았죠? 급수탑의 개폐밸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급수탑 구경이 100mm다. 알았죠? 그리고 저수조 설치하는 거는 낙차가 4.5m 이하일 때에는 저수조 설치를 한다. 알았죠? 그리고 흡수 부분 수심이 0.5. 알았죠? 그 다음에 소방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토사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흡수관 토입구가 사각형의 경우 한 방의 길이 60, 원형일 때는 직경이 60, 그죠? 저수조에 물을 공급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 급수될 수 있는 구조로 해라. 알았죠? 요것도 많이 나온다. 소화 용수 시설의 저수조 설치 기준이랑 약간 좀 틀리죠? 요게 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을 보게 되면요. 비상소화장치 함, 소화전, 소방 호스, 요런 걸로 되어 있다라는 거 구성되어 있고, 호스하고 관창은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준하고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 좀 읽어 보시고요.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장치함, 소화전, 소방 호스. 그러니까 소화전에다가 소방 호스 연결해서 물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비상소화장치다.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방 기본법 간단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리조사하는 것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